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주역에 대해서. 자, 주역이라는 얘기는 주나라에서 만든 역이라는 얘기예요. 요새 도올 선생이 EBS에서 요새 강의 좀 하잖아요. 공자 얘기 강의 하잖아요. 이제 그분은 주역을 전부 다 의리론적으로만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주역이 의리역하고 상수역하고 둘로 나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학자들이 많이 하는 게 인간의 도리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의리역이고요. 저희들은 이제 상수역이라 그래서 우리가 점치는데 점을 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주자는 항상 말하기를 주역을 점치는 책이다. 점치는 책이다. 그래서 거기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뭐 제사 지낼 때 2호가 나오면 이거는 제사 지내고 나서 복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주자는 거의 점치는 책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주자가 있었던 그 당시에도 굉장히 그 제자들한테 많이 타박을 받았대요. 이거를 왜 자꾸 점치는 책이라고 그러냐. 근데 주자는 이거는 점치는 책이다. 점이 맞아야 된다. 라고 해석을 하셨어요. 하여튼 주역은 주나라에서 만든 역이라는 얘기예요. 주나라에서 만든 역. 그러면 의리론적으로 해석을 해놓으신 분이 공자인데, 주역은 공자의 주성문이 10익. 10익은 단전, 상하. 그럼 두 권이죠. 상전, 상하. 계사전, 상하. 두 권. 그럼 6권 되죠. 그 다음 이제 문헌전, 설괴전, 서괴전, 잡괴전. 이렇게 해서 10개를 10익이라고 합쳐서 역경이라고 불리는 사서삼경 중에 하나로 유교의 최고 경전이다. 자, 역의 8괴는 태호 복기씨가 창작했다고도 하고, 8괴에 또 8개를 거듭해서 64개로 이루어졌는데, 자, 8개와 64개 모두 복기씨 창작이라는 설이 있는가 하면, 또 신농시의 저작이라는 설도 있고, 문왕의 저작이라는 설도 있는데, 문헌상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하여튼, 어찌됐든 그냥 태호 복기씨가 만들었다라고 거의 다 지금은, 하고 있죠. 주나라에서 주역이 크게 흥한 것은 은나라는 주로 조상신을 받던 반면에 주나라는 보다 폭넓은 비인격적인 시인 하늘을 중심에 놓고 하늘로부터 지배의 정통성을 승인받는 천명론을 수립했기 때문이다. 자, 주역은 상경과 하경으로 구분이 되는데, 상경은 제1건괴에서 시작해서 제32개까지 모두 30개의 괴로 되어 있고, 하경은 제31 함괴에서 시작해서 제64 미제계까지 모두 34개로 구성되어 있다. 상경은 하늘의 도, 그 다음에 하경은 인간의 도를 말한다. 주역의 핵심 주제는 천도를 따라 인도를 확립하는 거예요. 네, 주역의 주석소로는 거의 없어지고 위나라의 왕필의 주역주, 그 다음에 당태종 때 공영달의 주역청이, 그 다음에 같은 당대 이정전은 자하 이후 35인의 설을 모아서 주역 집회, 송대에서는 주렴계의 태극도설, 소광절의 황극 경세서, 또 이제 정의천의 정의역전. 지금 이제 가장 많이 그 주역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는 책이, 거의 교과서처럼 참고하시는 책이 정의역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남송시대 주자의 주역 본의. 주자는 정자의, 이제 정의천을 정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정자의 제자예요. 그래서 그 정의역전과 주역 본의는 해설이 거의 그 해설서가 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물론 다른 내용도 있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그 다음에 역학계몽이 있다. 여기에서는 저는 주로 이제 배운 게 왕필의 주역주, 그 다음에 정의천의 정의역전, 그 다음에 주의의 주역 본의를 기초로 해서 배웠어요. 주역을 설명하고자 하면 최근의 학자로는 이제 배고의 배고 주역을 첨가하여 주역의 원문을 설명할 것이다. 배고 선생님 누구시냐면 송하비결 혹시 읽어보셨나요? 송하비결을 쓰신 분이시거든요. 그 비결서를 쓰신 분인데요. 그 한참 그 베스트셀러에 올랐는데 안 읽어보셨나 보다. 자, 64개는 한 개가 6효로 되어 있으며 전체는 64 곱하기 6, 그래서 384효가 돼요. 64개 384효는 천지만물에 해당되고, 천지만물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함과 같이 역사의 64개 384효도 이와 같이 천변만화한다. 자, 인간 세상을 두고 말하면 개인의 생사고락, 민족, 국가, 인류, 전체 우주의 흥망성쇠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자, 요까지 일단 읽고요. 제가 괴가 나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역이라는 건요, 시울 역도 되지만 무슨 역도 되나요? 네, 바뀔 역도 되는 거예요. 바뀔 역. 그래서 하나에 고정되어 있으면 역을 못 풀고요. 하나를 가지고 기본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수시로 변화해서 사용해야 돼요. 네.
자, 무국의 세계에서요. 무국의 세계에서 뭐가 생겼나요? 음과 양이 생겼죠. 그죠? 음과 양이 생겼어. 이걸 뭐라 그래? 양의라 그래죠. 양의. 두 개가 생겼다. 그 다음에 음에서 다시 뭐가 나오나요? 좀 넓게 써야지. 음에서 다시 음이 또 나오죠. 음에서 양이 나오죠. 밑에서부터 그리셔야 돼요. 양에서 다시 음이 나오고요. 음에서 양에서 다시 양이 나오고. 이걸 뭐라 그래요? 사상이라 그러죠. 다시 음에서 음이 나오고 다시 음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음에서 음이 나오고 양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음에서 양이 나오고 음이 나오고 음에서 양이 나오고 양이 나오고. 넓게 했는데도 이렇게 되네 또. 요건요. 양에서 음이 나오고 음이 나오고 양에서 음이 나오고 양이 나오고요. 여기는요. 양에서 양이 나오고 음이 나오고 양에서 양이 나오고 양이 나오죠. 자, 요게 뭐예요?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8궤죠. 자, 8궤는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됐어요? 3개로 돼 있죠? 그죠? 여기는 뭐예요? 천. 여기는요. 지, 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이걸 8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8개가 다시 8개를 만나면 64개가 되는 거죠. 건을 만나고 건이 태를 만나고 건이 화를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이를 만나고 해서 8개가 다시 8을 만나면 64개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건이라 그러죠. 예, 네, 건. 이건요. 태요. 이건요. 이. 이건요. 진. 손. 이건요. 감. 수. 이건요. 간. 곤.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나하나 있는 걸 뭐라 그랬냐면 소성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건이 다시 건을 만나서 건이 천을 만드는데 이거 하나는 소성계. 그죠? 요거 위에도 소성계. 이게 두 개가 만나면 대성계가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지인. 천지인.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털어서도 뭘로 얘기해요? 요거 두 개를 지. 요거 두 개를 인. 그죠? 요거 두 개를 천. 이렇게 보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 개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괴.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걸 상괴. 자, 하괴는 어디에 이런 얘기야? 내적인 일이죠. 안에서 발생하는 일. 상괴는요. 외적인 일. 밖에서 발생하는 일이죠. 이건 안 써봐갖고 이거 어떻게 올리는겨? 그 위에 누르는 게 있습니다. 계속 빼야 되나 보다. 됐죠? 네. 지금 이제 그 다음 설명이 요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보시면 다시 페이지로 돌아오면 한 개는 대성계라고 말하는데 이 대성계는 소성계 둘이 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위에 놓은 소성계는 상계 또는 외계라고 하고 아래에 있는 소성계는 하계 또는 내계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6효라는 건 이제 효가 지금 몇 개예요? 이거는 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각 이제 자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를 효라고 얘기를 해요. 효. 그래서 제일 밑에서부터 이제 읽어나가는데 요거는 1효라고 안 하고 제일 밑에 있어서 초효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는 2효, 3효, 4효, 5효, 6효라 그러면 6효랑 이제 헷갈리니까 상효라고 얘기하죠. 네, 상효. 그 얘기예요, 지금.
자, 6효는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가서 제일 밑에 있는 게 초효, 2효, 3효, 4효, 5효, 그리고 상효라고 그런다. 자, 음이 지극한 걸 6이라고 그러고 양이 지극한 걸 9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홀수는 뭐예요? 1, 3, 5, 7, 9죠. 그게 양이죠. 그래서 양은 제일 높은 걸 으뜸으로 치니까 9를 으뜸으로 쳐서 그 양은 9로 표시를 하고요. 자, 음은 뭐예요? 중을 으뜸으로 쳐요. 가운데를. 그러니까 2, 4, 6, 8, 10에서 어디가 중간이에요? 6이 중간이죠. 그래서 음은 6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음이 지극한 걸 6이라고 하고 양이 지극한 걸 9라고 그런다. 그래서 양효를 지금 이제 저렇게 건개 같은 경우는 초구, 92, 93, 94, 95, 상구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붙여요. 그 다음에 음효를 초육, 62, 63, 64, 65, 상육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자, 이건 아까 설명드렸죠. 삼획, 육획의 개는 모두 천지인을 상징하고 천지인은 삼재를 의미한다. 자, 하늘과 땅과 사람이 저마다 위대한 재능을 지녔다는 의미인 것이다. 소성계는 초효는 지위. 아까 이거 쭉 설명드린 거예요. 땅을 의미하고 이효는 인이라서 사람을 상징하고 상효는 천이라서 하늘을 상징하고 이는 각각 하나씩 고립되어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 반면 육획계의 경우는 각각 두 효씩 주어지므로 초효, 이효는 땅인데 초효는 땅의 양이고 이효는 땅의 음이죠. 그러니까 항상 홀수는 양이고 그죠? 짝수는 음이니까. 그 다음에 3효, 4효는 사람인데 3효는 사람의 양이고 4효는 사람의 음이다. 5효와 상효는 제가 교정을 못 봤네요. 그 상자가 아니라 윗상자죠. 하늘인데 5효는 하늘의 양이고 상효는 하늘의 음이다. 자, 앉은 자리요. 앉은 자리요. 초효는 양의 자리예요. 자리를 지금 이제 건개만 가지고 할 거니까 일단 건개를 이렇게 보시면 1, 3, 5는 뭐예요? 자리도 양의 자리예요. 이것도 양의 자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2, 4, 6은 음의 자리예요. 음의 자리예요. 그러면 3효도 양의 자리죠. 여기는 4효는 음의 자리고요. 그 다음에 5효는 양의 자리고요. 그 다음에 상효는 음의 자리고요. 자, 그러면 초효는 양이 지금 양자리에 앉아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자리에 앉아있다. 그래서 당이라 그래요. 자기 자리에 앉아있다. 그 내 자리에 앉아있으면 편하죠? 남의 집 가면 불편하잖아, 어찌됐든. 그 다음에 이거는 음의 자리에 누가 앉아있어요? 양이 앉아있죠? 그래서 부당이에요. 그러면 3효도 양이 양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당위가 되고 4효는 양이 음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부당이고 5효는 양이 양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당이고 그 다음에 상효는 양이 음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부당이에요. 그러니까 제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는 내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편하다는 의미도 있고 그게 내 집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사 같은 거 갈 때 부당이다 그러면 그건 내 자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점에 쓰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뭐 어디 취직하려 하는데 뭐 부당이가 나왔다. 그럼 내가 갈 자리가 그냥 가장 단순하게 내가 갈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효사 말을 이제 중시해야 되지만 각 효마다 이제 효사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을 중시해야 되지만 가장 단순하게 보는 건 내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면 그건 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어디 하다 말았죠? 자, 앉은 자리도 초효는 지금 그 설명이에요. 양이 자리고, 이효는 음이 자리고, 3효는 양이 자리고, 4효는 음이 자리고, 5효는 양이 자리고, 상효는 음이 자리이다. 양이 양자리에 앉아있으면 당이, 양의 자리에 음이 앉아있으면 부당이가 된다. 자, 역도는요, 역의 도는 중을 제일 존중해요. 중. 가운데. 중용. 가운데를 제일, 존중하는데요. 각 소성계 중에서 가운데가 어디예요?
전체 궤로는 안 보고요. 각 소선궤로 봐요. 가운데가 어디죠? 2호죠. 그 다음에 5호. 그러니까 여기가 중의 자리예요. 2호와 5호가. 그래서 64개 중에서 효사말을 거의 다 보면 2호와 5호가 말이 제일 좋아요. 효사 말이 2호와 5호가 말이 제일 좋고요. 자, 지위로 치면 초효는 지위가 없는 자리예요. 우리가 지위로 치면 여기는 지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상효도 지위가 없어요. 그 다음에 2호는 이제 지방의 뭐,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방 공무원. 그냥 가장 간단하게. 그 다음에 3호는요. 지방의 수령으로 보시면 되죠. 뭐, 도지사나 뭐 이런 식으로. 지방 수령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호는요. 장관. 중앙 장관이에요. 요게 가끔 이제 중앙에서의 뭐, 장관 이하가 될 수도 있어요. 3호가. 예. 그 다음에 이제 5호가 임금이고요. 그 다음에 상호는 퇴직한 장관. 퇴직한 장관이나 상황이나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치로 봤을 때는요. 자, 주역은 중을 제일 중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2호는 언젠가 5호한테 발탁이 될 지방에 있는 인재예요, 말하자면. 자, 그러면 일단 중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2호와 5호가 중인데요. 2호는 지금 양이 자리에 앉아있죠? 내 자리는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정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5호는 양이 양자리에 앉아있죠? 그래서 이거는 정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5호가 양자리에 앉아있으면 중정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양이 있기 때문에 강하다 그래요. 그래서 강하고 중정하다 그래요. 강중하고 중정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양이 자리에 앉아있죠? 그래서 중하긴 하지만 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양이기 때문에 강중하긴 해요, 이것도. 근데 만약에 여기 음이 있다. 2호에. 그러면 그건 유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중이란 건 뭐예요? 부드럽다. 그죠? 나긋나긋하다. 좀 대하기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유순하다. 그래서 2호 같은 경우는 음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이거를 중정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중이 중요할까요? 정이 중요할까요? 주역에서는? 중이에요. 중. 자. 다 중하면 정할 수 있는데, 그죠? 정하지 않은 사람이 중할 수는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주역에서는 정보다 중이 더 중요해요. 가운데 앉아 있다는 게. 예.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이거 하계와 상계 간에 이제 교류가 이루어져요. 그게 어떤 인간관계를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자, 초효는 누구랑 응하나요? 사효랑 응해요. 초효는 사효랑 응하고요. 그러니까 하계의 제일 초효와 상계의 초효가 응하는 거예요. 초효는 사효랑 응하고요. 2효는 5효랑 응하고요. 상효는 3효랑 응해요. 이렇게 응의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응의 관계라는 얘기는 내가 응한다. 응은 음양에 응하는 거예요. 음하고 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지금 다 응이 아니죠. 양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가끔 양이 양끼리 응을 해요. 그거는 뭐가 같을 때? 뜻이 같을 때. 그러니까 음양으로 응하는 건 정이 통한다. 이런 뜻도 되고요. 좋은 의미로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나쁜 의미로도 쓰여요. 나쁜 의미로는 내가 쟤한테 묶여갖고 뭘 못해.
그렇지. 합인 거야. 그죠? 예, 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쟤 때문에 정에 끌려갖고 내 일을 못하는 거야. 이제 그런 경우도 생겨요. 예, 예. 그래서 방해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내가 믿을 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아까 그 합처럼 정에 끌려갖고 내 일을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개마다 의미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양하고 양끼리는 뜻이 같을 때 응이 될 수 있어요. 뜻이 같을 때. 대의가 같을 때. 음하고 음끼리는 거의 응이 안 돼요. 여자들끼리는 남자들은 왜 뜻이 싸우다가도 금방 또 같이 다니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잘 안 그러잖아.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음하고 음끼리는 응이 거의 안 돼요. 간혹 괴 중에서 한두 개 괴에서만 응이 될 뿐이지 응이 안 돼요. 근데 양하고 양끼리는 응이 될 때가 있어요. 대의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응효라고 얘기를 해요. 응효. 초효가 사효랑 응하고, 이효가 오효랑 응하고, 삼효가 상효랑 응하고. 이걸 응효라 그러고요. 이효 옆에 지금 보면 초효, 삼효 이렇게 같이 붙어 있죠? 그죠? 이효 옆에. 이걸 비효라 그래요. 비효. 친하다. 그래서 응이 없으면 비에 붙을 수도 있어요. 응이 없으면. 내가 찾는 여자가 5효가 안 되면 2효가 내가 찾는데 5효가 없으면 3효를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부정한 합이죠. 근데 네. 뭐가 궁금하세요? 선생님 네. 질문하세요. 네.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저게 그 길지들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그 합되고 그런 거랑 유사한 겁니까? 저는 이 주역을 잘 몰라요. 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초효가 사효랑 뜻을 같이 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초효가 사효랑 합이 안 되면은 옆에 있는 애랑 이효랑 합을 해서 뭔 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초효랑 사효랑 합하는 게 올바른 합이고요. 말하자면 올바른 응이고요. 이효랑 합하면 올바른 응이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응한 거예요. 네. 그냥 저거를 다 버리세요. 이거는 전혀 그냥 별개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저희도 이제 저기 이제 하늘 건자 가지고 하지만 저것이 그러니까 하늘 건자랑 뭐 땅 지자가 만났을 때 내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만약에 여기가 음이고요, 여기가 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초효랑 삼효는 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양이 양끼리고. 근데 이효랑 오효는 음양이 지금 다르잖아요. 그럼 이게 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효랑 상효는 지금 양의 양끼리 서로 그러니까 음극끼리 밀어내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 다음에 뭐 여기도 음효다. 그러면 초효랑 사효는 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이 응이 되는 거예요. 음양이. 예. 그 음양이 응이 된다는 건 초효한테는 사효가 든든한 백이고요. 사효는 초효를 불러서 일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맘대로 부려먹기가 쉬운 거야, 말하자면. 올라와, 그럼 얘는 그냥 올라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초효가 사효 보고, 나 지금 힘들어 죽겠어, 도와줘. 이러면 사효가 도와줄 수 있는 거란 얘기예요. 예.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러면 다시 프린트물로 돌아가서요. 자, 역도는 중을 존중하는데 중은 중용이 중으로 불편불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어느 한쪽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과불급이 없는 것을 말한다. 상계와 하계의 중은 가운데 효인 이효가 된다. 이효는 하계의 중으로 음의 자리니 이효가 음효가 앉아있으면 제자리에 잘 앉아있는 것이므로 유중 또는 중정하다고 말하고, 오효는 상계의 중으로 양의 자리니 오효의 양효가 앉아있으면 제자리에 잘 앉아있는 것으로 강중 또는 중정하다고 말한다. 지금 설명드렸죠, 쭉? 양의 자리에 음이 앉아있는 것을 앞에서 부당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다른 말로 정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자, 중정을 가진 효가 가장 좋은 효이며 중을 가졌을 때 위부정이 되는 효가 그 다음으로 좋은 효다. 위부정이라는 건 뭐예요? 제자리가 아닌 거. 예? 예. 응효는 서로 호응해서 상부상조하는 효를 이르는 말이다. 하계의 초효는 상계의 초효인 사효와 응이 되고
하계의 이효는 상계의 오효와 응이 되며 하계의 삼효는 상계의 상효와 응이 된다. 응효는 양효와 음효가 음양 상응함을 말하며 양효와 양효와의 응은 의리로서 뜻으로서 응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음효와 음효는 응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비효는 친하다는 의미로 가까이에서 서로 친하고 상조하는 효라는 의미다. 비효는 서로 맞닿은 효 사이에서 성립한다. 이 역시 음효는 양효와 친하고 음효와 음효, 양효와 양효끼리는 친하지 않고 서로 반발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도 음효고 여기도 음효예요. 이렇게 돼 있는 괴라고 치면 2효가 5효랑 지금 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효가 얘 3효랑 가까이 옆에 얘랑도 지금 응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3효랑 친하게 지난다는 응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올바른 응은 아니란 얘기죠. 예. 지금 그 얘기예요. 비효에 대한 설명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효에 많이 나와요. 괴마다. 그래갖고 5효가 너무 멀리 2효에 대해서 5효가 너무 멀리 있어서 못 기다리고 3효네 집에 가서 뭐 먼저 한다. 이렇게 3효랑 먼저 합한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이제. 자, 중정을 가진 효가 좋기는 하지만 중정의 효도 시대에 따라서 린할 수 있고 린이라는 건 길, 흉, 회, 린 중에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길하냐, 흉하냐, 후회가 있느냐, 린, 부끄러우냐. 이제 린은 흉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흉으로 가는 전 단계예요. 린이. 예. 그냥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해석하는 건 부끄럽다 이런 뜻이고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흉으로 가기 전 단계로 보시면 돼요. 흉할 수도 있다. 또 시대에 따라서 응효도 비효도 없지만 속박을 받지 않고 인정에 묶여있지 않아서 오히려 좋은 경우도 있게 된다. 아까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응이 차라리 없어서 나는 풀이야. 이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6효의 지위는 아래로부터 매기는데 초효는 서민, 평민의 지위로 직위가 없는 자리고 2효는 하급관리, 3효는 대부, 4효는 고급관리, 5효는 임금, 그 다음에 상효는 퇴직한 또는 은퇴한 고위관리나 태상황, 천자의 은퇴한 아버지 또는 위군자, 벼슬을 사용하고 응거한 현인으로 역시 지위가 없는 자리이다. 그래서 초효랑 상효는 지위가 없어요. 자, 주역은 왕이나 통치자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므로 왕의 입장에서 주역을 읽어야 한다. 주역은 중국 주나라 왕조의 통치 방도를 기록한 책이며 주나라 왕실의 위기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저술되었다. 주로 이제 대상전, 소상전 이런 것들이 주로 왕한테 하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주역은 통치자의 왕의 입장에서 이해돼야지 평범한 서민의 눈으로 바라보면 주역은 점점 멀어져 간다. 그럼 이제 건이라는 얘기는 하늘이잖아요. 건. 하늘은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방위를 논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구궁에서 되게 건계를 북쪽으로 보죠. 아니, 동북쪽으로 보죠. 예. 근데 여기서는 지금 북서쪽으로 써놨네. 동북쪽으로 봐야 되죠. 건은. 근데 그 주역에서 말하는 건요. 동북쪽으로 그냥 봐야 되겠다. 예. 동북쪽. 잘못 썼네, 거다. 그 다음에 고는요. 구궁에서 보면 서남쪽이죠. 동북의 반대. 예, 서남쪽이요. 그 다음에 엄밀히 말해서 중계라는 얘기는 뭐예요? 중계? 지금 건계가 두 개가 겹친 걸 중계라 그러죠. 건계가 두 개 겹친 걸 중계. 그 다음에 태계가 두 개 겹친 걸 중계. 그 다음에 이 화가 두 개 겹친 게 중계죠. 중복된다. 겹쳐진다. 중계. 이 중계만 사실은 방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중계만. 이따 다시 이제 방위는 설명 다시 드릴게요. 애초에는 건계라는 이름이 없었다. 후대 와서 순서와 개 이름을 붙이고 중국 명나라 학자들이 건이천이라고. 그래서 이건 지금 그러니까 중계에 대한 그 명칭에 대해서는요. 지금은 사실은 저희는 이제 선생님이 건이천이라고 하라 그래서 건이천으로 지금 계속 쓰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뭘로 많이 써요? 중건천으로 많이 쓰죠. 예, 예. 근데 이제 이건 지금 왈가왈부 말이 많아요, 지금. 근데 하여튼 이제 저희는 건이천으로 쓰는 걸로 배웠기 때문에 저는 거의 다 그냥 건이천, 태위택 이렇게 써요. 네. 우리나라에서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대로 써야 된다. 그래서 건이천으로 많이 써요.
자, 그 다음에 괴사란 말은 정자가 처음 썼고 원래는 단사라고 써야 된다. 이제 각 괴마다 지금 앞에 제일 1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일 1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건, 원형, 이정 있죠? 그게 단사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단사예요. 그 전체 괴의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사. 괴의를 단정 짓는 말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이제 초요, 초구, 구이 이렇게 있죠. 그런 걸 각각 효사라고 얘기를 해요. 효사. 그 다음에 그 괴 모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예. 네. 자, 단사라는 단은 단으로 괴의를 단정하는 말이다. 64개의 창안과 계사의 창작은 문항의 업적으로, 효사의 창작은 주공의 업적으로 간주하는데, 단사에는 괴의 상을 보여주는 자, 상사와 점사로 나뉘어져요. 상사, 모양. 어떤 각 괴의 모양이라든지 효의 모양을 나타내는 상사. 그 다음에 점을 나타내는 점사. 둘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어떤 거는 점사만 있는 효도 있고요. 어떤 거는 상사만 있는 효도 있고요. 어떤 거는 두 개 같이 있는 효도 있고 이래요. 상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되 사태를 상징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점사는 길용, 회린, 유불리로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각 효마다에는 효사가 있는데 이 역시도 상사와 점사로 나누어 해석한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각 그 괴가 의미하는 거를 알아야 전체적인 걸 의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게 어디서 나왔는가 이런 게 그죠? 이런 모양이 이제 은나라 때 그 통계치로 보시면 돼요. 그 거북이를요. 거북이가 제일 오래 사는 이제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거북이를 잡아가지고 이제 A라는 전쟁에를 나가요. A라는 전쟁에를 나가서 거북이 등껍질을 이렇게 삐껴갖고 태워요. 그러면 뭐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 됐더라. 그죠? 그래서 이제 갔다 오고 나니까 싸우고 나서 이런 모양이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더라. 패배하더라. 이게 다 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엔 땅 따먹기니까 B라는 전쟁에 나가니까 모양이 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는 승리하더라. 이런 걸 계속 이렇게 모아놔서 이제 이 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라에서 이런 걸 자꾸 하니까 일반 서민들도 이제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북이가. 씨가 말랐죠. 그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모양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모양만 있다가 문항이 이제 유리라는 감옥에 갇혀갖고 이제 구전으로 전해오는 말들이나 이런 걸 다 총합적으로 정리해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단사를 만들었고 문항의 아들이 각 효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 건이 의미하는 바가 이제 뭘까요? 이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육효에서는 이걸 자, 어떻게 외워요? 일건천, 이태태, 삼리와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죠? 그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사진내, 오선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이렇게 외우죠? 네. 거기서 외우시면 좋아요. 자, 건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건. 하늘. 그죠? 하늘. 다 지우고 좀 내용이 있으니까 그게 아마 제일 끝편에 그걸 해놨을 거예요. 제가 자, 건이 의미하는 바는 하늘이다. 그 다음 이제 이태택이니까요. 태는요? 태는 뭐예요? 연못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저 프린트물 해놓은 거 보시고요. 그건 백오 선생님 책에서 제가 그냥 인쇄해서 드린 거예요. 백오 선생님 매화역수 책에 나온 걸 그냥 인쇄해서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요. 삼리화는요. 이거는 불이죠. 불, 해. 그죠? 그 다음에요. 사진네.
진. 물에. 이건 뭐예요? 우레. 그 다음에 오선풍. 소는 뭐예요? 바람. 그 다음에 감, 수, 감. 이건 뭐예요? 물. 그 다음에 칠, 간, 산. 이건요? 산. 팔곤치. 곤은 뭐예요? 땅.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인물로 얘기하면 하늘, 건은 누구예요? 아버지. 자, 태는요? 네, 왜 막내딸이라고 하나요? 자, 음이 하나 있는 건 딸이에요. 음이 하나 있는 건 딸인데 제일 위에 있어서 이게 막내딸이에요. 소녀, 막내딸. 그 다음에 이제 삼리화는요. 음이 하나 있죠?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딸이죠? 근데 지금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녀예요. 자, 사진내는요. 양이 하나 있죠? 하나 있는데 제일 밑에 있죠? 그래서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는 장남, 장녀예요. 오선풍은요. 음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딸이죠? 근데 제일 밑에 있으니까 장녀. 그 다음에 육감수는요. 아까 이게 지금 음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중남이죠. 그 다음에 칠간사는요. 양이 이것도 하나 있죠? 그러니까 아들이죠? 근데 제일 위에 있으니까 막내, 소남. 그 다음에 팔곤지는 뭐예요, 그러면? 어머니, 그죠? 자, 그러면 건은 우리 몸에서 어디에 해당돼요? 머리. 태는요? 입. 입이에요, 입. 그래서 태개가 나오면 구설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입이라서. 그 다음에 화는요? 눈. 그 다음에 우레는요? 지는요? 발. 네. 그럼 이제 컨닝 하세요. 그 다음에 소는요? 네? 등? 간산이 등이에요. 배. 등배. 여기가 등이에요. 간산이. 그 다음에 간산은 뭐도 돼요? 손가락, 발가락. 끝. 몸의 끝. 오선풍은 뭐예요? 팔다리를 의미하죠. 감은요? 귀죠, 귀. 예. 그 다음에 고는요? 배. 예. 그 다음에 동물로 얘기하면 뭐예요? 감은? 거는? 말이죠. 근데 이제 주역에서는 건개를 용으로 많이 해서 용도 의미해요. 태는요? 양. 이는요? 꿩. 지는요? 용. 소는요? 다. 감은요? 돼지 또는 물에 사는 생물, 물고기. 그 다음에 간사는요? 개. 곤지는요? 소죠 원래, 그죠? 근데 여기서는 주역에서는 암말로 의미해요. 암말.
그 다음에 이제 성정으로 얘기하면 건은 어때요? 강건하다. 태는요? 제일 잘 웃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13살, 14살 먹은 여자애들이 진짜 까르르 웃는 애들. 그래서 뭘로 봐요? 열. 열, 즐겁다. 그 다음에 화는요? 화는 어디에 붙는 걸 의미해요. 부려. 부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게 화예요. 뇌는요? 발이니까 뭐예요? 움직여야 되죠? 동. 바람은요? 유순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는 들어갈 입자도 돼. 어디에 들어가다. 감은요? 물은 험난하죠. 그래서 험이라 그래요. 지금 그 주역에서 보면 해는 안 나와요. 해는. 바다 해는 안 나와요. 다 이섭, 대천, 천이 나와요. 천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바다를 못 보고 중국에서는 어디가 제일 무서워요? 항하강. 항하강이 범람하면 그 피해가 많으니까 그래서 다 천자로 나와요. 해는 없어요. 네. 그 다음에 간사는요, 뭐예요? 멈춘다는 뜻이에요, 지. 그 다음에 이제 곤지는요, 순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머지는 거기 이제 또 참고를 해서요. 뭐 털 달린 짐승이다, 뭐 주둥이가 검은 물건이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거 참석하시면 되고, 주로 이제 주역에서 많이 쓰는 것들이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프린트물로 가서요. 3페이지. 단전은 문왕이 쓴 괴의 단사를 해석한 글이다.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상전은, 쉬고 안 쉬고 해도 그냥 되겠죠? 예. 상전은 임금이 나라를 통치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계전은 주역의 순서를 설명한 거고요. 설계전은, 그러니까 순서가, 원래는 지금 이 순서가 아니었었어요. 다른 순서였는데, 이제 문왕이 이 순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순서가 고리에 고리를 엮어듯이 이렇게 엮어서 나중에 하나의 목걸이가 되는 거야, 말하자면. 고리에 고리를 엮어서 끝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계전은 8개의 성질과 변화작용을 설명했고요. 계사상전은 역도에 관한 개론으로 본체적으로 설명했고요. 계사하전은 역도에 관한 개론으로 현상적으로 설명한 글이고요. 잡계전은 64개를 서계 순서에 그러니까 서계전 순서대로 64개를 설명한 게 아니라 그냥 임의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거는. 그 다음에 문헌전은 건계와 곤계에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건도와 곤도를 설명한 글인데 이제 요 문헌전은 굉장히 그 글이 아름다워요. 근데 그건 이제 공자가 썼다는 그 설도 있고요. 대개는 공자가 쓴 게 아니라 쭉 구전으로 전해온 걸 공자가 요약 정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역 원문의 문헌전, 단전, 상전 등을 첨가한 사람은 왕필이라는 사람이 19살 때 아주 천재예요, 왕필이. 주역 원문의 문헌전, 단전, 상전 등을 배열했고 후대의 사람들이 그대로 따랐고 단 주희만 주역은 점서이므로 원문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는 그 괴에 대한 설명인데 그거는 다 나중에 다시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거는. 자. 뭘 또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깜빡했는데. 이제 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건괴예요. 건을 만나서 천이 된 거예요. 건위 천이라고 그래요. 또는 이제 중건 천이라고도 하고요. 네.
자, 건은 다 양효로만 돼 있으니까 나온 게 뭐로 나오겠어요? 초구, 구이, 구삼, 구사, 구오, 사항구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 건이철을 보시면 이제 괴상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뭐 같아요, 이게 지금? 그냥 딱 보시면 이제 뭐 생각나세요? 그냥 짝대기야. 짝대기. 짝대기죠. 뼈예요, 뼈. 뼈. 그래서 건이천은 화장할 때 많이 나와요. 이게 그냥 뼈 모양의 뼈. 자, 한번 같이 따라 읽어봅시다. 일건계 건이천. 건원형 이정. 초구 잠룡 물룡. 잠룡 물룡. 구이. 자, 볼 견자 나타날 현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 나타날 현자로 써요. 그래서 혈룡제전이라고 읽어요. 혈룡제전. 이견대인. 구삼 군자 종일 건건. 석척약. 려무구. 구사 혹약 재연무구. 혹약 재연무구. 무구. 구오 비룡제천. 이견대인. 상구 항룡유해. 용구 견굴룡 무수길. 이거는 견으로 해야 돼요. 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견굴룡 무수길. 자, 다시 한번요. 일건계 건이천. 건원형 이정. 초구 잠룡 물룡. 구이 혈룡 제전 이견대인. 구삼 군자 종일 건건 석척약 려무구. 군자 종일 건건 석척약 려무구. 구사 혹약 재연무구. 구오 비룡 제천 이견대인. 상구 항룡유해. 용구 견굴룡 무수길. 굴룡 무수길. 자, 용구 용육은요 건계하고 곤계만 있어요. 다른 괴에는 없어요. 자, 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건은? 자, 그러니까 주역은 이제 여기 그럼 이걸 어떻게 뽑느냐 하는 건 이제 서죽으로 뽑아요.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는 그 시초풀이라 그래서 시초풀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풀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안 끊어지고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달려 있대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없는데 이렇게 여러 개가 달려 있어서 이거를 하나 끊어서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상태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걸 하나 끊어서 50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잡개를 했어요. 50개를 만들어 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냥 우리가 자연에서 할 수 있는 거면 갈 때 50개 끊어서 그냥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대신에 그냥 자연에 있는 상태 거가 제일 좋아요. 왜? 우리는 자연에서 지금 우리의 그 미래를 회리는 알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주로 뭐로 많이 하냐면 저기 대나무 잘라서 이제 이걸로 서죽을 만들어 가지고 해요. 이걸로. 네. 서죽을 만들어서 뭐 옛날에 이제 주자는 이 점치는 방을 따로 만들어서 몇 척의 상을 만들어 놓고 주역 본에 보면 그래 나와요. 그 주자 서책에. 하여튼 대나무를 서죽을 50개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쓰는데 이게 더러워지면 그냥 문종에다 싸서 산에다 묻어야 돼요. 이건 그 새카매질 때까지 쓰는 게 아니에요. 왜? 자연의 상태에서 이미 때가 많이 묻었잖아요. 그러면 신은영이 감흥을 안 하신다고 더러워지면 문종에다 싸가지고 자연에서 왔으니까 자연으로 도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중국 가니까 새카만 거 갖고 안 되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이래서 이게 이제 대나무를
원래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담양 가서 청대하다가 했는데 그게 세월이 지나니까 다 말라가지고 막 부풀하게 생기고 이래갖고 저는 주로 이제 김발 있죠, 김발. 김발 좋은 거. 그거 사서 이제 잘라서 써요. 예. 김발.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나무 통에다 이렇게 이제 서죽을 이제 담아서 쓰니까 이것도 이제 그냥 대나무로 해야 돼. 아무것도 가해지지 않은. 예.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해서 그냥 와서 자연 그대로 도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예. 이제 이게 아니면 주사위 3개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육효 던지듯이 동전 3개로 해도 되고요. 그거는 이제 다 하셔도 돼요. 육효 던지듯이 다 하셔도. 근데 가장 정석은 서죽 50개로 하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딱 저 사람 봤는데 눈이 먼저 보여. 그러면 눈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화죠. 예. 그럼 상계를 하러 보는 거예요. 그럼 입이 보여. 그럼 뭐야? 하계를 태로 보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하기도 해요. 서적 50개가 왜 50개가 돼 있는 자, 1에서 10까지도 하면 얼마인가요? 55예요. 그죠? 그래서 중간수 5 빼고 50개로 하는 거예요. 또 질문사항이요. 이제 요건 이제 괴로 들어갈 거니까 이제 지금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래서 진짜로 요거는 새카매질 때까지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언제서 하느냐? 주역은 동짓날 하셔야 돼요. 왜 동짓날 하느냐? 일양이 그때 시생하니까. 네. 동짓날 동지시에 목욕 정결에 하고 1년 신수를 뽑아보시면 너무너무 잘 맞아요. 저는 몇 년을 지금 뽑고 있는데 너무너무 잘 맞아요. 그 1년 신수가. 정말로 잘 맞아요. 1년 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하계는 이게 6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하계를 동지는 거의 12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월부터 치는 거예요. 1월부터 6월까지. 요거는 7월부터 동지 때까지. 그러면 이제 동하는 게 있는데 이제 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동했다. 그죠? 그러면 한 3월에 일어날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동했다. 그러면 6, 7월이나 6, 7, 8월 중에서 뭔가 사건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럼 일지는 어떻게 치면 돼? 한 달로 치면 여기는 15일까지. 그죠? 한 달, 월운을 뽑으면 여기는 15일까지, 여기는 16일에서 30일까지. 그 다음에 일진이면 요거는 오전 중에, 요거는 오후 중에. 거의 그렇게 일어나요. 제가 이제 주역을 좀 터득한 게 일진을 한 3년을 매일 뽑았더니 이제 터득이 좀 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동요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걸 무동이라 그래요. 동요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건 이제 무동이라 그러고, 무동이면 효사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뭘로 해석을 해요? 그냥 단사로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요가, 아까 이제 그 제일 뒷부분 설명이 그거예요. 동요가 하나 있으면, 이제 이 동요에 대해서는 각자 학자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렇게 배워서 그냥 이렇게 쓰고 그게 또 실증을 해보니까 맞아서 쓰는데 동요가 하나 있으면 그냥 초효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효사 말대로 되는 거예요. 이 효사. 이 효사를 참고로 해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동요가 2개다. 이게 초효가 동하고 사효가 동했다. 그러면 효사 말대로 되는데 초효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사효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그냥 초효 하나만 동하면 이거를 그냥 이런 식으로 또 요거를 참고를 하죠. 저희는 그렇게는 안 해요. 저는 그렇게는 안 배웠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거 그렇게 실증해봐도 그렇게 맞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동하면 이거 하나만 참고를 하는 거고, 효사 말을 2개가 동하면 요게 일어난 다음에 요게 일어나는 거예요. 순서대로. 네. 그 다음에 이제 3개가 동했다.
그러면 동했다 그러면 초효가 일어나고 사효가 일어나고 오효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3개 이상 동하면 변효를 봐요. 그럼 저건 지금 뭘로 변했어요? 산풍으로 변했죠. 그러면 변효를 봐요, 이때. 3개 이상 동했을 때. 그래서 요 사건이 다 일어나요, 이렇게. 요 사건이. 그러니까 결론은 변효죠. 그러니까 결론이 변효일 때도 있고요. 순서대로 일어날 때도 있어요. 초효 일어나고, 사효 일어나고, 오효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변효도 일어나고, 이렇게. 자, 변한다는 건 뭐예요? 양이 동하면 그게 이르러서 음으로 변하고, 그죠? 음이 변하면 양으로 변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건개는 지금 응이 있어요, 없어요? 응이 하나도 없어요. 자, 얘는 지금 중하죠? 어떻게 중해요? 강중하죠? 오효도요. 강중하고 얘는 중정하죠? 그죠? 네. 강중정하죠. 얘는 중정하진 않죠. 자, 응이 하나도 없고요. 응이 없지만 자, 2효와 5효는 여기서는 뜻으로 응해요. 2효와 5효가 의로 응해요. 뜻으로. 응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건개는 지금 자, 건조하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건조하다. 그래서 만약 여자 평생명에 건개가 나왔다. 아니면 뭐 여자 건강점으로 얘기하는 여자 건강점에 건개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자식을 못 낳을 수도 있고 건강점이잖아요. 그래서 여자한테서 음액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건조해서. 그러면 건강점에 건개가 나왔다 그러면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호르몬 생성이 좀 나오시고. 그런 것도 좋은데 건은 건은 건조하지만 이거 지금 하늘이잖아요. 자꾸 올라가려는 속성이 있죠. 그러니까 무슨 음식을 먹어야 돼요? 열을 올리는 음식 말고 해조류나 뭐 고사리나 뭐 이런 거 있죠. 음기식물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건개가 건강점에서 나오면 체질점에서 나오면 뭘 먹어야 돼요? 인삼용 녹용 먹었다가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애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봐줘야 돼요. 어렸을 때 얘를 뭘 먹여야 될 건가. 무조건 열이 많다고 그게 다 열이 많은 거가 아니잖아요. 허열도 많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남자 건강점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점은. 여자 건강점에서는 음액이 안 나오고 남자나 여자나 건강점에서 만약 이게 나오면 양기가 너무 올라가니까 음지 식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남자 6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자가 모이면 뭐 해요? 싸우죠? 남자가 많으면 전쟁이 난다면서요. 그래서 남자 6이서 뭐 갖고 싸워요, 지금? 자리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죠? 예, 자리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건개는 돈하고는 상관없어요. 건개가 많으면 돈은 못 벌어요. 돈하고는 관계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뭐하고 관계 있어요? 명예. 명예. 정신적인 건데. 예, 명예. 예. 돈은 상관없어요, 돈은. 그러니까 건개가 나오면 돈 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예. 그리고 건개가 나오면 다툼이 많고 싸움이 많이 생겨요. 남자들끼리 만나서 싸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 맞다나 화장할 때 많이 나와요, 뼈.
그죠? 뼈 모양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건개는 지금 말랐잖아요. 지금 이게 다 지금 뚱뚱한 게 없죠, 그죠? 말랐잖아요. 근데 남자가 건강점에서 뚱뚱한 남자가 건강점에서 건개가 나오면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마르면 괜찮아요. 근데 배가 뿔뚝 나오고 이런 남자가 건강점을 쳤는데 건개가 나왔다. 그럼 그거 심각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마른 사람은 괜찮아요. 마른 사람은. 연세도 심해져 건개가 나면 돌아가셔요. 네. 왜냐면 이거 아까 화장하고 뼈 나오는 거라 그랬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효도요. 초효가 제일 어린애고요. 올라갈수록 나이가 먹어서 상효는 노인네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대학 입시에 합격하겠습니까? 그러는데 상효가동했어요. 그러면 상효는 지금 누구랑 관련된 거라 했어요? 노인네랑 관련된 거라 그랬죠? 그럼 합격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합격은 되는데, 그러니까 합격에 나온 점사가 아니에요. 집안에 누가 돌아가신다? 노인네가 돌아가신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효도에 뭐 2점을 쳤는데, 이거에 나왔다. 주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거는 괴의나 효사 말이나 뭐 이런 거 잘 참작해서 이거에 정말 나온 건가가 확인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입시점에서는 2효하고 5효에는 안 되는 거예요. 입시점에서는 2효하고 5효. 이견대인이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여자 평생명에 건개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 평생명에. 그렇죠. 과부가 아니면 뭐예요? 과부라기보다는 아버지가 둘이죠. 남편이 둘이죠. 그리고 여자가 누구 노릇하는 거예요? 남자 노릇해야 되는 거죠. 가장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평생명에 건개가 나오면 남편이 둘, 아버지가 둘, 그 다음에 내가 이거나 이제 남편이 둘이거나 아버지가 둘이거나 아니면 내가 가구주 노릇을 해야 되는 거야. 남자같이 힘써 일해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저 주역점이랑 그 사주병조랑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글쎄요, 거의 같다고는 이제 봐야 되는데 그냥 저는 내린 결론이 자 주역 괴에서 아무리 좋은 괴가 나와도 이제 괴가 좋은 효사 말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뭐 대길 무구가 나왔는데 야 그럼 대길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건 좀 사주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그런 거 볼 필요 없다 그러는데 그냥 이제 저는 이제 소견으로 작은 생각으로 대길 무구로 해서 다 대길은 아니잖아요. 그 사주 그릇이 있는데 그죠? 그릇에 따라 달라지겠죠. 여자 사주에 저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냥 평범한 게 있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평범하게 못 살아요. 안 돼요. 평생명에 나오면. 네. 저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그건 이제 아직 모르죠. 뽑아봐야지 알죠. 평생명이 다 틀리니까. 평생명이 다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평생명은 저희들도 이제 배운 지 한 1년 넘어서 뽑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잘못 나오면 어떡하나. 막 고민해서. 근데 이제 나중엔, 그래, 잘못 나오면 그거대로 어떻게 좀 방법을 또 찾아봐야지. 이러고 이제 대처 방법을 찾아봐야죠. 왜냐면 주역은 답이 이거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 길과 이 길이 있는데 네가 선택해라 이거거든요. 이 길로 가면 이렇고 이 길로 가면 이런데 그건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다 선택권을 우리한테 주니까 뭐 거기서 조금 이제 피해갈 방법도 있는 거죠. 근데 정해진 게 아니에요. 거의 다 이걸로 가면 이렇게 되고 이걸로 가면 괜찮고 이 길로 가면 좀 나쁘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주역의 가장 큰 그 장점은 진이냐 퇴냐, 진할 것이냐 퇴할 것이냐 그거고요. 가장 크게 나눠지면 진이냐 퇴냐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진퇴냐 이거고요. 그 다음에 네가 군자로 살 거냐 소인으로 살 거냐 이거에 가장 크게 나누면. 네. 이제 진퇴의 길을 양단간으로 거의 보여줘요. 거의 다. 각 괴나 각 효사마다. 네, 거의 다.